요란한 잔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재명 재판의 서막이 오늘 징역 1년, 중형 선고로 끝을 냈습니다. 이 판결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재명의 앞길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안내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재판에서도 거론이 되어 왔지만은 2년 전에 억울함을 죽음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했었던 김무기 씨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한 영혼을 어떻게 다 갚고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작지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달래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1차 판결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늘 소설을 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창작 소설을 쓰지만은 별로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아냥과 조롱을 보이면서 정식으로 법정에 가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열렸던 오늘 첫 재판이었죠. 이재명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들어갈 때의 여유 있는 표정, 나올 때의 표정이 완연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재명뿐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변호하고 열심히 이재명 편을 들었던 그러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 지금은 의원이 됐죠. 그 덕에 이재명 덕에 배치를 달았던 그들 양부남이라든가 박균택 등 아주 호언장담을 해왔었죠. 무죄가 확실하다. 당연히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가 정신이 나간 듯 말들이 없습니다. 비록 1심 첫 판결이긴 하지만은 이정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당 지도부는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김문기 씨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의를 표하는 애틋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인색했고 자신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인면수심의 얼굴을 갖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 어떤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법원은 아주 엄중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 나오는 평론가들마다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벌금 얘기를 했었는데 1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을 달기는 했지만은 피선고권이 이것이 만약 그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은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판결을 받은 것이죠. 세상 말로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의의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절대 거짓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오늘 판결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재명은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이런 말을 기자 앞에서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었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은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죠. 이 장면도 오늘의 이 장면도 선고를 받은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후한무치한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2심, 3심 대법원까지 남아있지만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지금 누가 누구에 해야 할 말입니까? 민심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과거에 한명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으면서도 그 판결을 승복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정말 이재명식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런 마음 변치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징역 1년 선고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분노와 격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격앙 분노를 안 보이는 사람이 과연 이상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원이 170여 명이 되는데 겉으로야 분노와 격앙을 다 보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속내에서도 같은 마음을 지닌 170명의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격앙과 분노를 느낀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이재명의 공천 덕분에 배지는 달았지만 이재명이 이런 상황이 열흘 후에 벌어질 25일 위증교사 문제에서도 또 중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이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결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 체제의 리더십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지도 체제로 간다라고 확고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25일 재판에 이어서 또 대북 송금 사건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 김혜경의 법카 문제가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장 본인인 이재명은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장동 문제가 아니라 이 법카 문제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정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김혜경이가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은 이재명은 공범 중에서도 주범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썼다는 것은 다른 공금 유용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중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25일 열흘 남았습니다. 위정교사 사건이 중형이 내려지게 된다라면은 170여 명의 의원들이 지도부의 마음처럼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이재명 살리기에 나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 이념, 의리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배지, 공천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판결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김부겸이 어디 해외 갔다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지요. 이 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재명의 판결을 지켜봤을까요? 저는 커다란 의문점이 이 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 정치 아닙니까?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D-11 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에 맨 앞에 서문, 프롤로그를 보게 되죠. 서문을 보게 되면은 그 책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고 내용은 대충 줄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그 책 자체를 다 읽지 않더라도 서문 프롤로그만 보면은 대충 그 작가의 성격이라든가 그 책 내용의 줄거리를 알게 되듯이 오늘 판결, 첫 판결이지만 이재명의 앞길, 정치의 앞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질적인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인데 25일 열리는 위중교사 사건은 더 중형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오늘 질타했듯이 이재명은 이 재판 말고서도 줄줄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코 이재명의 정치 앞길이 순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질 않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소갈이 하고 있고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자, 과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본인으로 인해서 5명인가요? 6명인가요? 아까운 목숨을 달리했던 분들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유족들을 찾아서 고개 숙이는 이재명이 되기를 또 한번 오늘 재판 첫날을 맞이하면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